네, 좋은 아침입니다. 모닝쇼 이건희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뉴욕 증시가 되겠습니다. 이날 역시 S&P 500 지수, 다우 지수가 다시 한번 천정을 뚫어내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다는 것을 입증했었는데요. 총 11개 섹터 중에서 10개의 섹터가 좋게 움직이게 되면서 투자 심리는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모닝 체크인을 통해서 시장의 중요한 내용들 한눈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자, 연준에서는 이제 50bp 이후에 추가 50bp를 기대하는 시장을 향해 어느 정도 진정시키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의 월러 이사 중립 성향을 띠고 있는 인사가 되겠는데요. 금리 인하에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시장의 이런 빨간불 분위기를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은 또다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시총 상위 알트코인들도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WTI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하락하면서 전쟁 때문에 올랐다가 또 수요 때문에 하락하는 이런 변동성 구간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특징주를 보시게 되면요. 엔비디아 다시 한번 시총 1위를 노리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시장에서 나왔었던 게 블랙웰 칩에 대한 수요였었는데요. 그러한 재료가 간밤에도 뉴욕 증시에도 반영이 되는 흐름이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퀄컴 쪽에서는 자사에서 만든 제품과 관련해서 강한 수요가 예상되면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요즘 소송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요. 항소를 하게 되면서 이날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지난 토요일 날 있었었던 중국의 부양책, 결국에는 실망감이 이제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동반해서 나왔습니다. 중국 소비주들 약한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뉴스를 좀 보셔야 될 텐데요. 이제 원전과 관련해서는 체코 원전,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전주들의 향방 함께 보시고요. 그리고 애플이 만든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싼 그런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앱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소프트웨어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된 흐름들 함께 보시고요. 개별적인 내용으로는 뷰노가 있습니다. 뷰노가 갖고 있는 AI 성과가 국제 학술지에 게재되면서 인정받는 흐름입니다.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것으로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모닝 리포트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삼성 SDS가 되겠습니다. 3분기 실적 자체는 무난하고 그리고 이 삼성 SDS의 가장 강점 중에 하나는 풍부한 현금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밸류업에 대한 기대치도 생각해보자는 관점의 리포트가 나왔고요. 또 KT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쪽과 관련해서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KT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영업이익을 개선시킬 것이라는 내용들도 함께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콘텐츠 쪽에서 오랜만에 보시죠. CJ E&M이 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고요. 3분기보다는 4분기가 더 좋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가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가 0.4%, 그리고 나스닥이 0.8%로 이날은 기술주가 조금 더 흐름을 잡아가면서 S&P 500이 0.7% 상승세로 끝이 났습니다. 다우와 S&P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오늘 콜럼버스 데이 때문에 채권 시장이 휴장해서 약간 거래량 자체는 떨어졌지만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긍정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연준 내용부터 보실 텐데요.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준 이사는 현지 시간으로 14일 향후 기준금리 인하가 지난날보다 더욱 신중해질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날 스탠퍼드대의 한 컨퍼런스에 참석한 월러 이사는 최근 고용과 인플레이션, GDP 지표를 언급하면서 지표는 경제가 바라는 만큼 둔화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주고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총체적으로 지표는 통화 정책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 9월 회의에서 필요했던 것보다 더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금리에 대해서는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의 의견이 나온 가운데 이날 시장은 상승을 하면서 비트코인 시장까지도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이날 비트코인 관련해서 65,988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하루 동안 5.3% 이상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다분히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인 이더리움이 6.8%, 시총 5위 솔라나 역시 6.7%로 동반 상승을 했다라는 것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재료였습니다. CNBC 쪽에서는 이번 상승과 관련해서 증시가 오르면서 동반해서 오른 거고 전 거래일 PPI와 연준의 추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한몫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급등이 아니라 조금은 급락 쪽으로 포인트가 좀 넘어갔는데요. WTI가 2.2% 내리면서 73달러, 그리고 브렌트유도 2.0% 하락하면서 77달러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펙이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수요 증가폭이 하루 190만 배럴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이는 기존 예측치 하루 200만 배럴에서 더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리고 내년 수요 증가폭도 하루 170만 배럴에서 160만 배럴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오펙은 이날까지 포함해서 3번 연속으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게 되면서 수요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자, 이날 보셔야 될 특징 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부터 볼 텐데요. 엔비디아 강했습니다. 2.4% 오르게 되면서 138달러까지 올라가는데요. 어제 국내 시장에서도 1년치 블랙웰 칩이 다 팔렸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긍정적이었었는데 엔비디아도 비슷한 내용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투자 회사들 말에 따르면 특히 이 엔비디아의 이 칩을 가장 많이 사는 기업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예전보다 더 많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게 되면서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매출을 잘 낼 거다라는 쪽에 논리를 보여줬습니다. 이날 엔비디아 2.4% 오르면서 13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도 기술주인데요. 퀄컴입니다. 자사 제품 중에서 이 스냅드래곤 최신 칩과 관련해서 출하량이 지금보다 50% 더 늘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이날 퀄컴의 4.7%, 그리고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그리고 ASML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끌어올렸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볼 것은 알파벳입니다. 소송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요. 항소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안드로이드 생태계가 축소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판결에 따라서 항소를 한 거고요. 이유로는 안전과 보안,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이번 항소를 결정하게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1% 오르면서 16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소비주들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지난 토요일 날 발표를 했었죠. 실망스러운 3차 부양책이었습니다. 결국에 이날 대표적으로 핀도더만 제가 가지고 왔었는데요. 6% 하락하면서 13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이 부양책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고점을 찍어놨다가 최근에 다시 밀려 내려가고 있는 중국 소비주가 되겠습니다.